유튜브는 단순하게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직접 만들려면 동영상 업로드 페이지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영상 조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영상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구형 끝이에요. 자, 사용자가 얼마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는 27억 명의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충 하시면 트래픽 비용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유튜브 보시면 화질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720으로 설정을 하면 720 사이즈의 영상이 전송이 되는 기능이고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1080 사이즈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걸 720 사이즈로 유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려면 어떻게 하게요? 미리 그 영상을 720 사이즈로 축소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튜버들의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받으면 CPU나 GPU를 갈궈서 영상을 여러 화질로 리사이즈를 해둬야 되고요. 자, 그럴 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개발할 때는 FFmpeg 같은 프로그램이나 돈 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두면 모바일 유저에게는 작은 사이즈의 영상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트래픽을 절약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요즘은 대부분 고화질 영상을 원하기 때문에 영상을 리사이즈만 해뒀다고 해서 트래픽이 많이 절약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용량 자체를 압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유튜브에선 BP9 아니면 AV1 같은 코덱을 자주 사용해서 동영상을 압축을 합니다. 특히 얘는 마법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압축을 해주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의 H264 형식에 비해서 30%나 더 적은 용량으로 영상을 압축할 수 있어요. 하지만 AV1 형식으로 압축을 해놨으면 영상을 보는 유저 입장에서도 이제 AV1 형식을 디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역사와 전통의 H264 같은 형식으로 보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리 여러 가지 버전들로 영상을 인코딩 해 놓고요.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몇 분이나 처리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누구는 영상을 초반에만 잠깐 보고 꺼버리고요. 누구는 갑자기 중간부터 영상을 재생해버리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전체를 보내버리면 트래픽 낭비가 굉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으면 영상을 잘게 쪼개놓고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려면 HLS나 대시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자, 두 개는 비슷한데 가장 많이 쓰는 HL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동영상 시청하는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영상이 가장 먼저 다운되는 게 아니라 문서 하나가 도착합니다. 지금 동영상이 어떤 사이즈와 어떤 포맷들이 있는지 전부 적어놓은 마스터 플레이리스트라는 문서가 도착을 하고요. 자, 거기서 어떤 사이즈와 어떤 포맷의 영상이 이렇게 좋을지 선택을 해요.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현재 화면 사이즈나 그런 걸 검사해보고 최적의 영상을 선택하는 로직을 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 영상이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문서가 하나 더 전송이 됩니다. 미디어 플레이리스트라는 문서인데 거기엔 몇 초 단위로 잘게 쪼갠 동영상들이 어떤 경로에 있는지 이렇게 주소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차례로 이렇게 가져오라고 자바스크립트로 코드 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저가 갑자기 동영상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재생을 원하면 어떻게 하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주소에 있는지 자, 미디어 플레이리스트에서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그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직접 코드 짜기 귀찮으면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동영상 플레이어 라이브러리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영상을 잘게 쪼개놓을 때 그런 플레이리스트 문서도 같이 생성을 해서 DB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동영상을 한국에만 보관을 하면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조회했을 때 지연 시간이 너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영상들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복제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저장된 영상을 조회를 했으면 한국에서 영상을 처음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자, 근데 그 한 번 받아온 그 영상을 미국 데이터 센터에 캐싱을 해두면 이제 다른 미국 사람이 요거를 요청했을 때 이제 한국 말고 미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바로 이렇게 전송받을 수 있으니까 매우 빠르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CDN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유튜브 사이트를 약간 분석해보면 뭔가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해보시면 일단 플레이리스트 파일이나 XML 파일이 보이지 않고요. 대신 제이슨 형태로 화질이나 코덱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HLS 아니면 대시와 이제 좀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기술을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약간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얘네는 동영상 조각들을 가져올 때 가져오는 URL이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도 매번 다른 영상 조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URL과 함께 이런 데이터도 함께 보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화질의 몇 번째 영상 조각을 가져오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읽을 수 없게 암호화 같은 걸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은 이거는 쉽게 디코딩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구글이 사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버프로 만든 자료예요. 데이터 압축을 좀 많이 하려고 일반 문자나 제이슨 형식 대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파일 같은 걸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프로토버프로 저장된 걸 이제 실제 문자로 파싱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변환을 해보면 자 이제 영상을 보낼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구글 서버로 전송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프로토버프를 쓰면 자 이게 무슨 자료인지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만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영상 사이즈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생 위치를 옮길 때마다 자 요런 값들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몇 번째 동영상 세그먼트를 가져올지 결정하는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자, 실제 유튜브 사이트는 수많은 기능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시스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의 비밀 동영상 사이트가 필요하면 이제 직접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OTT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